지금까지 교수님 행복에 대한 연구를 되게 많이 해오셨어요. 네. 근데 최근에 특히 젊은 세대들, 그 네. 청소년들이 그 행복을 좀 찾는 게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 현상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내가 진짜 이 젊은 친구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약간 잘못하면 꼰대처럼 분석을 할 것 같은 마음이 있는데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아이러니가 뭐냐면 과거의 저희 세대만 해도 우리는 우리 마음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랬었잖아요. 네. 네, 해야 되는 일이면 하고 네. 또 사회를 위해서 뭘 하고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사실은 젊은 친구들의 마음 속에서 자기 삶의 가장 큰 기준이 자기 마음이거든요. 내가 좋아야 된다. 네. 근데 그렇게 자기 마음을 중요시하는데 마음의 이 취약성은 역설적으로 커진 거예요. 자기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사회나 혹은 부모님들이 본인들에게 무슨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안 들으려고 하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데 마음이 오히려 더 약해진 현상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하나의 설명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땅콩 알러지 같은 게 있을 때 이제 땅콩 같은 거를 안 먹으려고도 하죠. 옆에 네. 두지 않으려고도 하고 그러면 땅콩 알러지에 걸리는 취약한 사람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커져요. 그러니까 그런 자극에 부딪혀서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면역 시스템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갖지를 못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조금 어려운 일에도 좀 부딪혀보고 좌절도 해보고 이래야 마음에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 같은 게 생기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부모들도 아이들을 과잉 보호하고 있고 그다음에 젊은 세대 스스로도 본인들을 과잉 보호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성세대는 그 마음을 해칠까봐 또 꼰대처럼 잔소리로 들릴까봐 어떤 그 조언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젊은 세대의 마음을 다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데 그게 이제 역효과가 난다라는 게 하나의 또 설명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역시 SNS,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개발로 인해서 SNS 활동이 긍정적인 면도 당연히 많이 있는데 그런데 정신건강의 지표가 안 좋아지는 시점과 그 스마트폰이 개발된 시점하고 묘하게도 일치해요. 그래서 그걸 우연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비교를 한다는 것도 큰 문제 당연히 있는데 그와 함께 사실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SNS를 한다는 거는 시간을 거기다 많이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복에 더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뺏긴다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페이스 투 페이스로 사람들과 만나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만나서 얘기하고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놀이터에서 놀고 하는 이런 어떤 신체적인 활동, SNS 때문에 더 좋은 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는 점도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행복을 느끼는 걸 좀 어려워하는 그런 청소년들이나 젊은 세대들한테 교수님은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나요? 우선은 이게 나이와 행복 이제 관계 연구를 보면 그 나이가 X축에 있고 Y축에 행복을 놓으면 보통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행복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혹은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당연히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기대와는 달리 중년기 이후부터 행복이 오히려 증가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그 행복 데이터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수집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렇게 U자형 그래프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서 20, 30대가 제일 낮아요. 그러다가 40대 조금 넘어가면서 조금씩 회복이 되고 50대 후반 60대가 되면 확 올라가는 이런 패턴을 보이거든요. 이런 U자형 커브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J자 커브를 보여요. 그러니까 초기가 되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저희 학생들이나 이런 젊은 친구들에게 약간 무책임한 조언일 수도 있지만 우선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런 불안이라든지 어떤 갈등이라든지 초조함이라든지 이런 거는 나이가 들면 좀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버티는 게 되게 중요하다. 삶을 긴 안목에서 봐야 되는데 너무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지금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처럼 생각이 되는데 묘하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거나 혹은 그 문제를 보는 새로운 관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인내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경주는
100m가 아니다. 굉장히 긴 어떤 여정이다라는 생각을 일단 갖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어떤 실험이 있었냐면은 네.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인데요. 쥐를 이런 플라스틱 통에다가 이렇게 넣고요. 네. 물을 부어요. 물을 점점 부어가지고 이제 쥐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쥐는 헤엄을 치든지 뭐 벽을 타고 올라오든지 뭐 이런 노력을 하겠죠. 네. 근데 얘가 이제 도대체 얼마를 견디나, 그걸 이제 쥐별로 다 측정을 해보면 네. 쥐들이 개인차가 심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떤 쥐는 금방 포기하고 그냥, 그냥 어떤 네. 쥐는 뭐 굉장히 장시간을 버티면서 견뎌요. 네. 선천적으로 왜 그런지는 알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그 실험에서 다음에 실험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쥐가 진짜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보일 때 건져줍니다. 이렇게 건져가지고요. 네네. 몸을 따뜻하게 닦아주고 회복을 시켜줘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실험을 시키잖아요. 네. 그럼 거의 모든 쥐가 맥시멈으로 버텨요. 그게 이제 유명한 희망 실험이라고 알려져 네. 있는 그런 실험.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실험이긴 네. 한데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구원해준 어려웠는데 버티니까 해결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버티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렇게 구원해주는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느냐? 네. 우선은 뭐 주변에 있는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해줘야 되겠지만 네. 사실은 사회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네. 사회의 어떤 제도나 시스템에 의해서 구제받는, 구원받는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오롯이 개인에게만 맡겨두게 되면 특히 어떤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네.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계층에 네. 있는 이 젊은 친구들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소위 버티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그 관점, 프레임을 바꾸는 작업이지만 네. 사실은 그런 관점을 갖도록 사회가 이렇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도록 해야 되는 사회적인 책임도 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전부 그거를 개인의 머릿속에 있는 관점의 문제로만 돌리게 되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비난하는 네. 약간 일종의 2차 가해 같은 게 되는 거니까 우리의 머리 관점을 바꾸는 노력도 하지만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사회 공동체의 어떤 노력도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제도적인 장치 어떤 보완이 되게 필요하겠네요. 네.